2월 19일 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연휴 기간에 정확하게 말하자면 17일 토요일 날 오후 한 5시 좀 못 미쳤어요. 뉴스 브리핑이 구독자 10만을 돌파했습니다. 뉴스 브리핑은요, 정치의 어떤 한 진영에 기대지 않고 할 말을 다 하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나 힘 있는 쪽에 기대지 않고 어둡고 약한 쪽에도 들여다보는 그런 이 뉴스 브리핑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보수 진영에서도 좌파 진영에서도 뉴스 브리핑이 배척되는 일도 많았고요. 한동안 참 많은 어려운 시련도 겪었습니다. 이 시청자들이나 독자들에게 매달리지 않고 할 소리를 하는 방송이 되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제가 뉴스 브리핑을 굳이 수천 개의 우파 뉴스 방송들이 있다고 듣고 있는데 제까지 나서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 목적의식에 기반해서 시청자에게 영합하지 않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소리를 하는 그런 방송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10만 명을 달성했다는 것은 다른 방송에 이런 저보다 훨씬 잘 나가는 방송이 많겠지만은 나름대로 보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요일 날 돌아오는 2월 21일 오후 6시 40분에는요. 당산동 미래경영연구소 사무실에서 별별 특강 제9강으로 남북 정상회담 어찌 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강연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 바라고요. 또 여기는 회원만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란다고 한 걸 가지고 또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참 뉴스 브리핑 댓글을 보면서요, 제가 그렇게 느낍니다. 정말로 출연자들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지적도 하고 옳은 말씀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 맞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한번 댓글을 달기 전에 생각도 하고 댓글을 달고요. 그리고 남들과 소통을 하려고 하는, 남의 생각도 인정해 주려고 하는 자세도 좀 필요한 거 아니냐. 내가 다 옳을 것 같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런 방송 보실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댓글을 다는 것도 민주사회의 시민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연자들요, 보시기에 좀 못 미친다 싶더라도 저도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좀 출연자들에 대한 입장이나 이런 댓글을 다는데도 긍정적인 좀 효과가 날 수 있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문열 씨, 소설가로 유명하죠. 이분이 오늘 한 신문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현 정권이 조정 안 될 일을 조정해 보겠다고 나섰고 북한에 매달리고 있다. 그 기술도 신통차냐 보인다. 자, 소설가니까 현상을 압축해서 짧은 말로 굉장히 잘 담아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지금 그 대가가 굉장히 데미지가 크게 설 연휴 기간에 한국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 수출을 해서 재미 보는 나라가 한국뿐 아닌데 왜 미국은 이렇게 한국에 가혹하게 공격을 하는가? 자,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지요. 미국이 한국과의 외교 안보적인 부분에서 불만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공격을 외교 안보적으로 쓰게 되면 그건 자칫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가거나 북한으로 하여금 오판을 줘가지고 하게 해서
한국의 안보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보 문제를 안보로 갚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미국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까? 그럴 때는 미국이 경제적인 압박, 즉 FTA 협정, 환율, 통상 문제로 쓸 수 있는 카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세이프가드, 반덤핑 관세,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서 수입 제한을 하고 과세를 먹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양하게 한국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제가 2월 12일 날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간 펜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오찬을 하고 2월 14일 날 아베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장시간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에서는 지금 그때 당시만 해도 GM 철수가 내 공이다. 한미 FTA 폐기할 수 있다라는 트럼프의 강성 발언이 나오고 무역에 대한 보복이 시작될 것 같은 말들이 나왔지요. 이미 이전에 이 세탁기나 태양광에 대한 세이프 가드로 한국이 타격을 크게 입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을 가지고 미국이 세게 때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이 좀 본격화되어 가는 기미가 있는데 왜 한국을 가장 먼저 패느냐? 한국보다 미국에 더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는 일본이나 호주, 캐나다 등은 왜 놔두고 한국을 유독 이렇게 심하게 패는 거냐? 그 부분에는 명확하게 지금 현재 북한과 한국이 물밑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이나 한미 군사훈련 중단, 또 거기에 따른 대북 제재 압박의 구멍 뚫기,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미국의 한국 정부의 정권에 대한 신뢰를 상실케 해서 그래서 미국이 이런 대응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제가 수도 없이 방송에서 반복해서 미국에 이런 압박이 나올 수 있다고 예고했던 부분입니다. 트럼프가 대선 유세 과정에서 한국, 일본, 중국 등을 언급하면서 경제 압박을 하겠다라고 해왔는데 1월 취임한 이후에 갈수록 이런 한국에 대한 경제적인 압박이 가속화되어 있는데 올 1월 들어서부터 매우 심하게 이것이 압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보에서는 동맹이 현재 위험하게나마 유지되고 있는지 몰라도 경제에서는 사실상 동맹이 깨어져 가고 있는 게 아니냐. 미국이 유독 한국을 타깃으로 삼아서 보호무역주의를 본보기를 보이고 있다. 이런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요, 미국 시간으로 16일 한국에서 수입하는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와 수입 제한 조치를 담은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무역에 대해서는 동맹이 아니다라고 한 지 3일 만에 이런 발표가 난 겁니다. 상무부 보고서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서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 대한 수입 제한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철강의 경우 중국, 한국 등 12개 철강 수출 국가에 53%의 관세를 적용한다. 이렇게 관세를 맞게 되면 경쟁력이 거의 상실되겠지요. 또 모든 국가의 제품에 24%의 관세를 부과한다. 국가별 대미 수출액을 2017년에 63%로 제한한다라는 세 가지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4월까지 이 제안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 철강업체는 제재가 실제 적용이 되면 미국 내에서 한국 철강 제품은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번 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하지만은 한국도 고스란히 그 영향을 치명적으로 받게 되어버렸습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시작한 데 이어 한국 세탁기 태양광 전지 세이프가드도 충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4월 달에는 트럼프가 아마 상무부에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서 이 수입 제한 조치를 발효할 걸로 보이고 한국은 미국발 통상 압박 3년타를 얻어맞게 되게 됐습니다. 자, 한국이 미국과 깊이 상의하지 않고 중국에 대해서는 산불이라고 이런 부분으로 굴복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북한과 물밑 거래를 통해서 이 대북 정책 기조를 바꾸면서 동맹국 대열에 빠져나가려고 하는 기미를 보이니 미국이 지금 한국 길들이기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경제적 무역 보복을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이 지금 장안에 파다합니다. 트럼프가 시장이 큰 멕시코와 중국을 통상 아빠타키스로 삼았지만은 최근 한국으로 그 전선을 집중시키고 있다라는 것도 미국에서는 공공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에 한국 정부는요,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한국산 철강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한국은 지난해 3조 5천억 원어치의 철강을 미국에 수출했습니다. 대미 철강 수출국 3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상무부는 미국이 철강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캐나다, 일본, 독일, 대만 등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은 다 제외시켰습니다. 캐나다가 수입 1위고요. 철강 수입. 일본이 7위, 독일이 8위, 대만이 9위인데 이런 나라들은 다 빼고 한국을 지금 타깃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럼 기준이 뭐냐고 하니까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현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미 수출 증가율을 기준으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2011년부터 2017년 사이에 한국의 철강의 대미 수출 증가량이 42%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와 이 증가폭이 비슷한 독일 40%입니다. 독일은 물론 대만은 무려 113%입니다. 이런 나라들을 다 뺀 채 한국을 넣은 겁니다. 자, 미국의 확실한 우방 국가들은 규제 대상에서 빠진 대신에 중국, 브라질, 러시아, 터키, 남아공, 태국 등이 포함되었는데요. 이 12개국을 선정했는데 한국이 여기에 들어간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고 이런 이야기도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산 철강에 대한 이단 제재가 정치적인 동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통상 관련 소식통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겉으로 통상은 통상, 안보는 안보라고 구분해서 간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의회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보면 대북 정책 혼선이 커지면 한국에 대한 무역 압박이 커질 거라고 한결같이 경고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한국이 미국을 따라서 안보를 같은 라인에서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신들을 우방이라고 봐줬던 부분에 대해서 칼같이 기준을 적용해서 조져주겠다라는 부분을 미국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해 6월 사드 배치 연기 논란이 한국에서 한참 시작된 이후에 백악관에서는 한미 FTA 폐기가 공개적으로 거론되었고 또 지난 11월 우리 정부가 11월 말이죠. 중국의 문 대통령이 방중을 하기 전에 쓰리노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를 해주니까 철강 등에 대한 무역 공세가
강화된 것도 우연으로 볼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WTO에서는요, 수입국이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WTO 등에 이것은 제소하기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은 최근 반도체 특허 침해 조사, 세탁기 수출 세이프가드 발동, 유정용 강관, 반등핑 관세 부과 등 한국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하다가 1962년에 냉전기에 소련하고 대치할 때 제정되었다가 이제는 사문화되어서 이런 법이 있는가도 미국 사람도 잘 모르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끄집어내 가지고요. 한국산 철강에 53%의 고율 관세를 부과 지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미국은 현재 한국에 대해서 40건의 수입 규제를 진행하거나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되어 갈 때 실제로 지금 버티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요. 미국이 지금 바라보는 시각은 이런 거겠죠. 너네들 중국한테 물건 좀 팔아먹는다고 중국은 엄청 의식하는데 그렇다면 우리한테 한번 맞아봐라. 우리한테 맞아보면 너네들이 안 아픈지 한번 보자. 그리고 우리를 좀 우습게 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다. 이런 부분을 한국에 꼭 맞아서 아파야 알겠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상만의 문제가 아닌 거는요.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가 688억 달러로 한국의 228억 달러의 3배가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미국의 통상 압박을 요리조리 잘 피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한국의 핵심 전략 수출 품목인 반도체나 자동차까지도 미국의 칼날 앞에 지금 대기 상태랍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곧 자동차와 반도체도 얻어맞게 될 거라고 보입니다. 이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거예요. 트럼프가 지난해 4월 이 무역확장법 232조 부활을 예고를 하는 행정각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문제를 한번 지적을 해서 뉴스 브리핑에 방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 근로자와 미국산 철강을 위해 싸우겠다. 미국의 경제 안보에 중요한 철강은 외국에 의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걸 미국이 다시 끄집어내었어요. 한마디로 12개 국가에 53%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 그렇게 지금 밝혔는데요. 이 부분에 왜 한국이 12개 나라에 들어갔을까? 참 궁금한 대목입니다. 지금 관세 53%는 사실상 수출을 하지 말라라는 뜻인데요. 한국의 통상산업자원부가 이 문제를 미국에 설득을 해왔다 하는데 한국의 정권의 핵심이 미국 쪽에 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한국의 통상 관료들이 미국에 만나봤자 이런 문제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요. 백악관의 트럼프, 펜스, 맥마스터 그리고 통상부 장관, 국방장관, 국무장관 등 차원에서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봐주려면 얼마든지 봐주는 거고 한마디로 손을 보려고 하면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산 철강이 미국의 안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한국의 논리였는데 이런 한국의 논리에 대해서 미국은 코웃음을 치면서 그대로 때려버렸습니다. 자, 여기 12개 나라 중에서 미국의 우방이라고 할 만한 나라는 인도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도는 한국에 비해서요, 이 수출량이 크게 많지 않아서 큰 문제도 안 됩니다. 한국의 작년에 이 대미 철강 수출량은 365만 톤으로 인도 85만 톤에 비해서 또 중국 78만 톤에 비해서 훨씬 많은 양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도 미국의 동맹국이 되어가고 있지만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거기에는 별로 큰 데미지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중국은 외관상으로는 미국에 대한 서철강 수출량이 작기 때문에 마치 중국을 겨냥해서 하다가 한국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어렵고요. 브라질은 최근에 반미 행보를 지속하고 있고 러시아야 뭐 그런 거 잘 알 거고 터키도 최근에 중동의 쿠르드 문제, 시리아 문제를 놓고 미국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도 지금 들어있는데 베트남도 양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베트남도 미국하고는 가깝고 또 애매한 관계고요. 그래서 이 12개 나라 중에서 한국이 미국과 가장 외견상 가까운 걸로 되어 있는데 가장 양도 많고요. 또 그 가장 데미지도 커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수출량이 많은 나라 중에 미국과는 예민한 나라들은 다 빠졌어요. 1등 캐나다, 4등 멕시코, 그 다음에 이 7등 일본, 독일 8등, 대만 9등 등 다 빠졌습니다. 유독 한국만 미국과 가까운 나라 중에 혼자 들어갔는데요. 이거는 미국이 통상을 통해서 한국을 지금 길들이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담겨 있고요. 앞으로도 정부가 이런 부분을 애써 부인한다면 반도체나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특허 침해 조사나 소송으로 압박의 강도가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미국의 통상 압박은요, 이 트럼프 임기 4년 내내 갈 거라고 예고되는 바요. 그런데 한국 정권이 미국에 대해서 계속 한마디로 등을 돌리면서 중국과 북한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문제를 피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온갖 굴욕을 참고도 선제적으로 미국의 정치, 외교, 안보적 입장에 따라줌으로써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피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언론들은 유독 한국만 타깃이 된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일단 한국 때리기다. 잘 설득을 해야 된다. 어쩐다 하지만은 사실은 경제적인 통상적인 문제가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미국은 자신들이 트럼프가 최근에 한 말, 우리가 6.25 때 도와줬으니 이제 한국이 갚아야 된다. 한국도 잘 살게 되었으니 신세를 좀 갚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단지 무역에서 갚아라는 부분이 아니라요. 한국이 과거 우리가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를 배신을 때리면서 중국하고 북한 편에 서려고 한다. 자, 너네들이 굳이 그렇게 가겠다면 우리도 여러 가지 카드가 있으니 한번 맞아봐라. 이 문제입니다. 이걸 외면하고요. 한국의 무슨 관료들의 접근이 잘못되니 미국에 있어서의 이런 부분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니 이런 경제적인 문제로 백날 해보십시오. 산업통상부 장관을 미국에 보내놔도 안 되는 겁니다. 이대로 진행된다면요. 한미 FTA 100% 폐기될 겁니다. 문제는요. 문 정권이 대북정책 방향을 돌려야 한국의 경제가 사는 겁니다.